자, 이번 시간에는 제104회 전산회계 1급 실무시험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광주기계, 기계 부품을 제조해서 판매하는 중소기업이고 단기는 8기, 회계연도는 2022년 기준입니다. 문제 1번 볼게요. 기초정보관리 및 전기분 재무제표에 대한 자료입니다. 각각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답하시오. 첫 번째가 다음에 신규 거래처를 거래처 등록 메뉴를 이용해서 추가 등록하시라고 되어 있네요. 자, 거래처 등록 가서 코드 번호가 1001번, 거래처 이름은 주식회사 보석상사, 유형은 동시스라고 되어 있네요. 엔터 치고 밑으로 떨어지면 다시 커서를 올리시고 108811359, 그 다음에 대표자 이름, 업태 제조, 종목 금속 가공, 그 다음에 주소는 우편번호 입력 생략하라고 되어 있죠. 경기도 여주시 세종로 14 홍문동. 문제 2번 계정과목 및 적용등록 메뉴에서 복리후생비, 판매비와 관리비, 대체적으로 3번 적용 등록하래요. 계정과목 및 적용 등록 가서 복리후생비의 판이니까 번호를 모르시면 복리후생비 판관비 누르고 복리후생비 찾으시면 되겠죠. 대체적용 3번 임직원 피복비 미지급. 3번 전기분 재무제표를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오류가 확인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기분 재무제표를 모두 다 고치래요. 외주가공비 제조원가, 지금 제조원가 명세서에 외주가공비가 550이 누락이 됐습니다. 그러면 일단 제조원가 명세서를 열어서 여기다가 외주가공비를 입력하시고 550. 더 이상 할 거 없죠 이제. 그럼 여기서 바뀐 게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바뀌었습니다. 80150. 그러면 전기분 손익계산서를 들어가서 여기에 여기 금액을 80150으로 바꿉니다. 그러면 이제 단기 순이익이 바뀌었죠. 18530. 전기분 잉여금 처분 계산서 가서 여기를 직접 입력하셔도 되고 불러오기 눌러서 새로 바뀌도록 합니다. 그리고 요 숫자 36760, 이게 전기분 재무상태표의 요 숫자하고 똑같아야 되는 거죠. 여기를 36760 플러스로 바꿉니다. 그러면 대차 차이가 떨어졌죠. 없어졌죠. 그래서 이 문제는 제조원가 명세서의 단기제품 제조원가가 손익계산서의 매출원가 자리에 가운데에 있는 여기하고 똑같아야 되고, 여기에 단기순이익은 잉여금 처분계산서에 여기하고 똑같아야 되고, 요 숫자가 재무상태표에 2월 이익잉여금하고 똑같아야 된다라는 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2번 다음의 거래 자료를 일반전표 입력 메뉴를 이용해서 입력하시오. 일반전표 모든 거래는 부가세를 고려하지 말 것. 첫 번째 7월 10일 서청상사의 외상매출금 1000만원을 서창상사가 보유하고 있던 약소금 신흥기전이 발행한 것을 갖고 있다가 내가 배서 양도 받습니다. 1000만원. 외상매출금을 회수하는데 약소금 받았다는 얘기죠. 대변에 외상매출금을 없앱니다. 서창상사 금액은 1000만원. 그리고 차변에 약소금 받았죠. 받으름 1000만원. 그리고 자격시험에서는 이 받으름을 서창이 아닌 신흥기전으로 바꾸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신흥기전으로 바꿔주셔야 되겠네요. 확인. 2번 8월 8일 지난달 근로소득 지급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인 예수금 22만원 중에서 20만원은 보통예금으로 납부했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낸대요. 하나의 전표로
예수금 걷어놨던 것을 낸다는 얘기죠. 차변에 예수금이란 부채를 없앱니다. 금액은 22만원. 그리고 일부가 보통 예금에서 20만원이 나가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납부한대요. 3번 9월 30일 창고에 보관 중인 제품 720만원이 화재로 인해서 소실되었습니다. 당사는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 가입되어 있건 되어 있지 않건 회계 처리가 변하는 건 아닙니다. 제품이 사라져야 되겠죠. 대변으로 제품을 뺍니다. 그리고 제품이 판매 과정 이외에 다른 용도로 썼으니까 소실됐죠. 적요를 걸어서 타개정 대체라고 하시고 차변에 이때 쓰는 이름이 재해 손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험금을 받으면 이제 돈 받고 보험금 수익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죠. 4번 10월 20일 주식회사 상록에 판매한 제품을 화물차로 발송하면서 운임이 현금으로 나갔습니다. 판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운반비는 그냥 운반비입니다. 현금으로 나갔으니까 출금 점포 누르셔도 되고 차변에 운반비 800번대 금액 25만원 대변에 현금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5번 11월 8일 보유하고 있던 자기 주식 중에서 300주 액면은 필요 없고 취득했을 때 1,500원씩 취득했습니다. 요거를 주당 1,300원에 내답합니다. 처분대금은 모두 현금 받았고 처분하기 전에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없다. 지금 1,500원짜리를 1,300원을 파니까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 생긴 상황이죠. 그때 만약에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있으면 서로 상기해야 되는데 없다 이런 얘기네요. 그래서 일단 자기 주식을 뺍니다. 자기 주식 취득가액 1,500원짜리 300주니까 곱하면 45만원. 그 다음에 왼쪽에 돈 받습니다. 현금으로 300주 1,400원 1,300원이면 39만원. 그래서 벌어진 차이가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6번 12월 26일 연말 불우유 돕기 성금으로 현금 300만원을 지급합니다. 기부금이라는 얘기겠죠. 출금 전표 쓰셔도 되고 기부금 금액 300. 문제 3번 다음의 거래 자료를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를 이용해서 입력하시오. 1번 8월 25일 영업부의 거래처인 맘모스물산 사업장 확장 이전 축하하기 위해서 축하 화환을 현금 구입했고 아래에 전자 계산서를 받았습니다. 자, 매입 쪽이고 계산서니까 접대비라고 해서 불공이 아니에요. 불공은 세금 계산서일 때 쓰는 거니까 면세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53번 품목 쓰고 수량은 있고 단가 없으니까 그냥 공급가액만 치시면 되겠습니다. 거래처 남동 그 다음에 전자 찍고 분계가 현금이죠. 1번. 그리고 이제 이걸 뭐라고 그래야 되겠어요? 명업부니까 800번대의 접대비라고 처리하시면 되겠네요. 2번 9월 5일 공장 부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합니다. 이로 인해서 발생한 중개수수료 550 부가가치세 포함되어 있고 일단 과세거래라는 얘기네요. 그리고 전자세금 계산 받았고 통장에서 돈이 나가네요. 요형은 매입이고 세금 계산서인데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이니까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54번 불공제를 선택해야 되겠네요. 중개수수료 금액은 500의 부가세 별도 거래처가 한화 공인중개법인에 전자 찍고 불공제 사유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 선택하시고 분계는 호남 눌러서 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수수료니까 토지의 원가를 늘려주시고 대변에 보통예금을 빼내시면 되겠네요. 보통예금 3번 11월 15일 최종 소비자인 이영수 씨에게 제품을 현금으로 판매합니다. 팔고 있네요. 현금 영수증 발급.
그리고 부가세가 과세되는 물건이고 현금 영수증을 팔았으니까 현금 영수증 과세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요약 22번 품목은 제품이라고 쓰고 수량 단가 없으니까 곧바로 그냥 공급가액인 968 플러스를 쳐서 쪼개지는 게 맞겠죠. 이영수. 그 다음에 결제는 현금이니까 1번 누르시고 제품 판 거 맞죠? 붕괴는 끝났습니다. 4번 11월 19일 주식회사 연기실업에 당사가 사용하던 차량 운반구 취득원가 5,000 처분일까지의 상각누계액 3,500을 1,250 부가세 별도에 처분합니다. 대금은 보통예금, 그 다음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유형은 11번이겠죠. 품목은 차량 운반구, 수량 단가 없고 1,250만원의 부가세 별도, 거래처 걸고, 그 다음에 전자 찍고 붕괴는 혼합 눌러서 여기서부터 하시면 되겠죠. 제품을 파는 게 아니죠. 차량 운반구에 이제 여기 금액하고 상관없이 장부에서 취득 원가를 제거합니다. 그리고 바로 반대쪽에 차량 운반구의 감가상각 누계액을 제거합니다. 그러면 이제 자산이 장부에서 제거됐죠. 왼쪽에 돈 받습니다. 돈은 1250과 125만 원을 합쳐진 금액을 받습니다. 보통 예금에 들어옵니다. 1375만 원. 그럼 다 했죠? 이제 양쪽의 차이를 채웁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났다는 얘기는 대변이 크다는 얘기. 여기 봐도 대변이 크죠? 차변에 생길 수 있는 거는 비용,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붕괴는 이 순서대로. 여기는 세금 계산서에 있는 금액, 여기는 자산의 취득원가, 반대쪽에 딸린 상각 누계액 제거, 그리고 돈은 요 돈 두 개 받은 거의 합계, 그리고 양쪽을 이렇게 채우시면 되겠네요. 5번 12월 6일 임대인 하우스랜드로부터 생산부의 11월분 임차료 부가세 별도에 대한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사무실 임차료니까 매입세 공제되겠죠. 51번 사용하시면 되겠네요. 품목이 11월 임대료. 자, 이것도 한번 생각해보면 여기가 임대료라고 써있고 나는 뭐라고 써야 되느냐가 중요하진 않지만 나는 임차인인 집주인, 내가 세입자니까 나는 임차료지만 이 세금계산서는 집주인이 발행해 주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가 임대료라고 찍힌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냥 거기 찍혀 있으면 임대료라고 해도 되고 나는 그러면 임차료로 해도 상관없고 나는 임차지만 집주인은 임대료니까 계산서에 있는 대로 써주는 게 낫겠죠. 250 이렇게. 그 다음에 거래처는 하우스랜드. 전자 찍고 결제가 외상으로 돼 있네요. 혼합 눌러서 내가 새 들어 사는 사람이에요. 공장이야. 500번대의 임차료라고 해야 됩니다. 500번대. 임대료가 아니라 집주인은 임대료 수익이겠고 대변에 돈을 뭘로 주냐면 나중에 줘. 상거래 아니죠. 미지급금이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6번 12월 11일 구매 확인서에 의해서 제품 1,100만 원을 납품합니다. 지금 매출하고 있는 거죠.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했습니다. 그럼 유형은 12번 영세가 되겠네요. 결제수단 700원 외상, 나머지는 약소금. 유형 12번 영세율 제품 쓰고 금액은 1,100. 거래처는 아카디. 전자 찍고 영세율 구분은 F2키 눌러서 내국신용장 선택하시고 서류번호 없고 결제를 외상이래는데요. 외상과 약소금 섞여 있으니까 혼합 눌러서 차변에 외상 매출금이 700만 원이라는 얘기고 나머지는 약소금 받았죠. 받으러움이 나머지 400이란 얘기고. 문제 4번 일반 전표 입력 및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된 내용 중에 다음과 같은 오류가 발견됐습니다. 입력된 내용을 확인해서 수정, 삭제, 추가 입력해서 오류를 정정하십시오. 첫 번째, 8월 31일
주 현대전자로부터 차입한 운영자금에 대한 이자 비용 50만원 중에서 원천징수 세액 137500을 제외하고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한 금액인 362500에 대해서만 회계 처리가 되어 있다. 이 어디가 있겠어요? 일반전표에 있겠죠. 일반전표 가서 8월 31일 보니까 이자 비용이 전체가 50인데 원천징수를 뺀 나머지만 이자 비용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이자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한 이 금액을 회계 처리를 빼먹었는데 말이 없어도 걷어놓은 돈이니까 예수금이 돼야 되겠죠. 부채로 처리하시래요. 그래서 이자의 전체 금액은 50만 원이고, 그리고 대변에 돈을 적게 준 것은 걷어놓은 돈이니까 예수금으로 처리해라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37500이 예수금이 되도록. 2번 10월 2일 영국의 톰스사에 직접 수출하고 제품 매출액 3,000달러를 달러당 1,200원으로 환산해서 계상했으나 선적일 당시 기준 환율은 1,250원이다. 이거 어디 있겠습니까? A 매출에 있겠죠. 16번 수출로 돼 있겠네요. 날짜 10월 2일자 수출로 이렇게 돼 있는데 1,200원을 곱한 이 금액이 아니라 1,250원을 곱한 금액이어야 되니까 여기가 375만 원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거래처 똑같고 직접 수출 똑같고 결제수단도 375만 원으로 결제수단 바꿀 거 없고. 문제 5번 결산정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메뉴에 입력하시오. 1번 영업부의 소모품 구입 시 전액 소모품으로 자산 처리하고 있는데 결산 시에 사용분을 비용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결산 시 영업부로부터 미사용분 소모품은 100만 원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사왔을 때 이쪽으로 자산을 처리했으니까 이게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얼마를 사용을 했겠죠. 미사용분이 이만큼 있다니까 얼마를 사와서 사용분이 얼마길래 미사용분이 100이 되느냐를 찾아내야 되겠네. 그래서 제일 편한 방법은 일단 시산표를 눌러서 12월 달을 눌러 놓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소모품 전체 사온 금액이 250만 원이에요. 그런데 미사용분이 100이니까 150을 썼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150이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변에 소모품이라는 자산 사용한 만큼 150만 원을 뺍니다. 그리고 차변에 영업부니까 800번대의 소모품 B로 처리하시면 되겠네요. 2번 12월 11일에 실제 현금 보유액이 장부상 현금보다 실제 현금이 많대요. 그래서 현금 과부족으로 처리했어요. 그래서 결산일에 34만 원은 선수금으로 밝혀졌고 나머지는 원인을 알 수 없다. 이 내용으로 현금 과부족이 어딘지 모르겠으면 12월 11일을 들어가시는 게 가장 편합니다. 현금 과부족이 대변에 있죠. 그러면 저거를 차변으로 빼면 되겠지. 차변으로 현금 과부족을 뺍니다. 금액은 570 플러스. 이제 그것의 원인이 선수금이라고 밝혀졌다는 거잖아요. 미리 받은 부채가 하나 있구나. 건영상사. 그 금액은 34만 원이고 나머지는 알 수가 없다. 오른쪽에 뭐야? 잡이익이 생긴다는 얘기네요. 3번 기업회계 기준에 의해서 퇴직급여 충당부채, 퇴직급여 추계액의 100%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퇴직급여 충당부채와 관련된 자료가 다음과 같다. 퇴직금 지급 시 퇴직급여 충당부채와 상계하기로 한다. 자, 기초가 2,500이 있고 단기에 이만큼 설정을 했어요. 근데 기중에 나갔을 때 이만큼 썼대요. 그러니까 시작을 보면 원래 2,500이 있었고 그 다음에 누가 나가서 여기서 800을 갖다 썼고 그러면 이제 2,500에서 800을 갖다 썼으니까 얼마가 남아있냐면 1,700만 원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기말에 1,300을 설정을 했더래. 그래서 퇴직금 추계액만큼이 설정이 돼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요거죠. 밑에도 똑같아요. 그래서 단기 설정액을 미리 다 알려준 거예요. 그러면 일반 전표에서 수동분기 하셔도 되고 결산절에 입력해서 1월부터 12월까지 들어가서
생산직은 저 위쪽에 제조부니까 제조부는 1,500만 원 치면 되겠죠? 1,500.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여기 판매부는 이쪽에 1,300 하고 전표 추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닫고 일반 전표로 가볼게요. 12월 31일자. 그러면 저거 말고도 분기가 많이 붙어 있는데 우리가 한 거는 이거죠. 이게 아니라 좀 더 올라가서 여기 차변에 퇴직급여 1,500, 퇴직급여 충당부채, 그 다음에 판매비와 관리비에 퇴직급여 1,300, 충당부채 1,300 이렇게 두 개만 하셔도 되고 현실적으로 원래 나머지 사항이 없어도 다 결산 분기를 하셔야 되니까. 문제 6번 다음 사항을 조회해서 이런 문제 답안 작성 메뉴에 입력하십시오. 우리 여기다 일단 답을 적용합시다. 1번 4월에 롯데카드 사용 금액은 얼마입니까? 미지급금으로 계산했고요. 카드를 썼을 때 차변에 비용 처리하고 여기가 지금 미지급금 돼 있다고 거래처가 롯데카드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거래처 나왔으니까 거래처 원장에 가서 4월 달이죠. 4 엔터 4 엔터 계정 과목은 미지급금 거래처 F2키 눌러서 롯데카드 99602 쳐서 내용 잔액 똑같은데 여기 대변에 있는 숫자 요 금액이겠네요. 자, 그래서 답은 20만 원이고 두 번째 5월 한 달 동안 판매비와 관리비 총 지출 금액 5월 한 달 동안에 판매비와 관리비는 계정 과목이 너무 많으니까 그걸 볼 수 있는 거는 일개표, 월개표 5월 한 달이면 월개표 또는 뭐 일개표를 찾아보셔도 되겠죠. 판매비와 관리비 총 지출 금액은 여기 찍혀 있는 금액이겠죠. 7957200 여기다 적어 놓으시고 3번 일기 부가세 확정신고 기간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본 중에서 주민등록번호 발급본 세금계산서니까 여기 세금계산서 합계표 가서 일기 확정 4 엔터 6 엔터 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의 공급가액은 여기 500만 원 또는 여기에 있는 요 금액도 동일한 금액이겠죠. 자, 문제 6번은 이런 문제 답안 작성 메뉴는 이제 이게 자격시험용 프로그램이에요. 여기 들어가서 객관식 문제 다 체크하시고 1번 20만 원, 2번 적어 놓은 거 넣고 적어 놓은 거 넣고 이렇게 해서 닫게 하시고 그 다음에 답안 저장을 눌러서 C 드라이브에 있는 데이터가 USB로 옮겨지도록 하고 제출하고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화면이 여기만 다르다고만 보시면 되겠네요.